네,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오늘의 중점 사항은 일단 바이오 대장주들의 시장 공격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핵심적인 종목군들 두 개가 있었죠. 일단 코오롱 시리즈, 코오롱 그룹주들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기술 수출 계약을 통해 아침에 11시 때 맞나요? 11시 8분경에 나온 뉴스로 인해서 빠르게 급등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또 종가까지도 유지를 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시리즈가 지난주에 흐름을 좋게 만들고 오늘도 역시나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에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셀트리온 제압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만 한 7천억 정도를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시리즈로만 오늘 코스닥에서 7천억의 제약이 8%대니까 거의 1조 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 또 이제 코오롱 시리즈까지 합산하면은 사실은 뭐 20%니까 2조 4천억짜리가 20%면은 5천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7천억에서 상한가니까 2천억이면 한 7천억 되는 거잖아요.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종목들이 이제 주요주 몇 개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신라젠까지 포함하면은 뭐 2조 원 그냥 넘어가겠죠. 신라젠도 6%, 5조에 6%면 5, 6, 30. 그냥 이렇게만 지금 몇 종목 안 됐는데 2조 원이 그냥 훌쩍 넘어버립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티슈진, 그다음에 뭐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몇 개만 합쳐도 시총이 2조 원이 그냥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지난번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각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 공시들, 호재 뉴스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크리스탈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쪽에서 수출의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미리 협의가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바쁘게 그 기술 수출 건은 뭐 해외 바쁘게 안건에 올려가지고 뭐 오늘 다 진행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참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회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검토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오늘에서야 결국 뉴스로 만들어지고 공시로 만들어지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보통 내는 공시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묵혀두고 있다가 물론 지금 오늘 나온 종목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지금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뭐 중소형주들은 발견하지 못한 공시들도 많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당일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그 법이 허락하는 시기 내에 공시를 하거나 뉴스를 만들어서 띄우면 그만인 겁니다. 즉 때가 됐을 때 가장 많은 뉴스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차트의 흐름에서 보통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장의 출발이 어땠어요? 월요일장은 항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었죠. 월요일 주말만 되면은 개인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구해오는지 월요일에는 일단 매수 접근하는 적이 많았고 그래서 종가까지 약해질 수 있는 시장이 많았잖아요. 월요일장은. 그래서 일단 보다가 보니까 11시가 좀 넘어가니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시장을 살리기 시작했고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시장이 변화된 것에 또 맞춰서 또 바라봐줘야 될 거, 해석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오후장에 날리면서 시장을 끌어당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개인들한테 어느 정도는 어떤 꼬시기 물량이 조금 들어간 건 맞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에서는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조금 물량을 넘기는 흐름도 좀 포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시점이 어디였나요? 자, 그 시점이 요 위치였던 것 같아요. 요 위치. 자, 시장이
한번 700을 돌파할까 말까. 여기가 699포인트거든요. 시장이 한번 돌파해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자, 그 순간에 꺾여서 내려오다가 다시 240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고 또 한 번 이탈했다 두 번이나 헷갈리게 만들면서 개인들이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정작 외국인 주포들은 대형주들, 바이오 대형주들을 이끌어 올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더 올리면서 기관들하고 같이 700포인트 안착에 성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개인들 수급을 한번 지켜볼게요. 개인들 수급은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는 여기네요. 주황선이 개인이고 여기서 이걸 체크를 해서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밑으로 그 당시 시간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네요. 자, 요 위치에서 한번 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주황선이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파란 선이죠. 지금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것은 뭐죠? 확실하게 외국인들이죠. 이 검은 선이 지수잖아요. 자, 지수의 움직임은 이 파란 선 외국인과 움직임을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흐름을 잡아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딱 뒤집어 놓은 게 이 주황색 개인이죠. 이 위치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240분봉을 이탈했던 이 라인이고 여기서 개인들은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해서 꺾입니다. 외국인들은 거기서 반대로 또 지수처럼 잡아 들어갑니다. 즉,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이거 지수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헷갈려 했습니다. 자, 이때 갈팡질팡한 모습들이 딱 드러나죠. 처음에 매도했던 300억은 더 어디로 가고 다시 매수 전환이 됐다가 또다시 매도 전환됐다. 결국에 또다시 400억대 근처에 매도를 만들면서 끝났어요. 개인들의 심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오늘 이제 주요 종목들이 호재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그 종목이 갑자기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따라잡은 겁니다. 고점에서.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따라잡습니다. 거기서 바로 꺾이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켜놨고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들을 마음 편하게 홀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지수 자체는 그들이 원했던 700포인트 안착을 여유있게 시켜놓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지난주까지 개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듯 개인들이 1조 7천억 원어치의 거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것을 지금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과 같이 헷갈리게 만들고 편안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걸 어떤 걸 이용해서요? 시장의 대형주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낙폭과대가 심했으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빠르고 충분히 이끌어내기 시작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예전에 과거에 우리나라 개인들보다도 더 지금 너무나 개인들이 포지션이 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개인들 매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지 않고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가 대다수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수급이나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보는 개인이 대다수가 아니라 600만 명이라고 치면은 4,500만 명의 개인 대다수는 그냥 본인이 매수한 종목이 더 중요하고 본인 HTS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흐름만 살핍니다. 그냥 모바일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주요 관심주 몇 개의 흐름만 보고 살펴요. 시장의 어떤 흘러가는 메커니즘을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마침 합산 심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라인에서.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결국엔 필요한 것은 시장이
10월 달에 뒤집어진 것을 반등시켜 놓기, 올려놓기 위해서는 쌍바닥이 필요했고, 지금 필요한 쌍바닥이 다 나와버렸죠. 여기서 10월달에 외바닥 치고 쌍바닥이 흐름이 충분히 나왔고, 자, 그리고 돌파할 때 10월 24일과 25일에 생긴 개파락 자리를 또 메꾸면서 11월 초에 만든 박스 라인까지 돌파시키면서 오늘 끝났어요. 자, 내일 갭이 뜰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강세로 끝나면은 내일 갭 떠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갭 떠서 한 710포인트 흐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음봉이나 거쳐서 720포인트대까지 충분히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쌍바닥 흐름에서.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기대감 자체가 G20 회의 이달 말, 그리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저번에 연기됐던 거 이번 달에 또 한다고 하고요. 주말에 나왔죠. 그런 것들이 대북주와 바이오 모두에 대한 기대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리스크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것 또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일단 10월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어도 이전보다는 강하지 않고 또 지나가면 해소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달 장세가 만들어질 거고요. 12월은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도 60%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 이상으로 확신하고 덤비지 마세요. 12월 달에는 12월 달 장세에 또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확신하고 매매를 하면 그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시장은 지금 오늘과 같은 경우도 11시 5분, 11시 8분경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뉴스가 아니었다면 오늘 전, 중, 후 약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11시 8분에 코오롱 생명과학 때문에 시장은 오전 그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다 무의미해졌고 다시 그 시점 이후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중간에 오후장에서 개인들 수급이 갈팡질팡하는 이 시기에서 240분봉 찍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또 그 이전 상황과 또 다른 해석을 또 진행을 해줘야 하는 거였습니다. 시장은 계속 같은 시각으로 같은 해석으로 이전에 했던 말들로 계속 고수를 하면 항상 언젠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매일도 아니고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바뀌는 상황을 계속 캐치해서 거기에 맞게 흐름에 맞게 우리는 전략을 계속 바꿔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형주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날은 별로 크게 사실 큰 움직임이 없어요. 종목들은 원래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움직일 때는 대형주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작년도 딱 1년 전에 코스닥이 600포인트대에서 930포인트로 날아갈 때 그 출발선상에도 그때 코스닥 1등주였던 셀트리온이 바닥에서 갑자기 혼자 독보적으로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때 또한 셀트리온이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는 다른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셀트리온이 올라오고 나서는 어땠죠? 상한가 빵빵 터지고 한 달에도 10수개씩 계속 나오고 또 급등주 계속 나오고 중소형 세력주는 일단 지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지수를 만들었던 1등 대형주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항상 이래요. 시장은 모든 자금이 모든 종목에 한 방에 쏠릴 수가 없어요. 일단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날이 딱 포착이 되어야 되고 오늘 같은 날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셀트리온과 코오롱 그룹주까지 더해져서 대형주 먼저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나머지 중소형주, 중형주급 이하의 바이오주들이나 나머지 세력주들은 시장이 먼저 10월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그 상단의 위치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대형주를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모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호가창도 그렇게 허락하지 못합니다. 대형주야 호가창 언제든지 우리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형주를 그런 식으로 이동할 때는
다시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잠깐 거기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종목 호가창이 정돈이 안 돼 있어서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모든 종목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할 수도 없지만 일단 시장을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하고 대형주는 나머지는 그 종목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을 찾아 들어가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혹은 10월 달에 망가진 종목들 이게 주포가 물려있고 세력이 물려있고 10월 달에 어쩔 수 없이 시장 따라 내려와서 주포 세력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대기했더니 쭉 내려가 있다더라. 내가 세력들이 물려있고 내용이 있고 재료가 있고 실적이 기반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주포는 돈을 구해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어제까지 가만히 있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이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지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항상 파악을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지금 오늘까지도 거래 없던 종목들은 내일의 대장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일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흘러갈 테니까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안절부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주포가 물려있고 끼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자금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관점 말고요. 단기 지금 확 들어가서 확 팔고 나오는 거 그런 거는 물론 그런 것 또한 안전하게 지금 주포 물려있는 선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일단은 시기를 기다리는 스윙주 이상의 관점에서는 주포가 물려있는 거, 주포가 물려있지만 주포도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런 것들을 호가창이 정돈된 상태나 차트가 정돈됐거나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흐름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